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 포스트 툴 유스 훅을 깊게 다뤄볼 거예요. 편집 직후 포매팅, 린트, 테스트를 시스템 차원에서 동작시키는 법을 배울 거예요. 포스트 툴 유스를 한 줄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아요. 도구가 성공한 직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후처리예요. 에딧이나 라이트 직후에 프리티어를 돌리거나 소스 편집 후 ESLint 픽스를 거는 것이 표준 사용법이에요. 편집 후 관련 테스트만 돌리는 것도 가능해요. 먼저 발화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성공한 직후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엄격해요. 앞서 말한 대로 포스트 툴 유스는 도구 호출이 성공한 직후에만 발화해요. 실패한 호출은 포스트 툴 유스 페일러라는 별도 이벤트로 빠지고, 이때 입력 제이선에 툴 에러 필드가 추가로 들어와요. 포스트 툴 유스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처리 이벤트이기 때문에 도구 실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도구 실행을 막고 싶다면 나중에 배울 프리툴 유스를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포스트 툴 유스로 그 다음에 발생할 작업은 제어할 수 있어요. 클로드.md에 에딧 후 포매팅을 하라고 적어두면 모델이 잊어먹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포스트 툴 유스 훅은 에딧이 성공할 때마다 시스템 차원에서 보장해서 동작해요. 따라서 절대적으로 꼭 실행되는 후처리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입력 제이선으로 무엇이 들어오는지 살펴볼게요. 스탠다드 인으로 받아요. 예시 입력 제이선이에요. 세션 ID, 트랜스크립트 패스, CWD, 퍼미션 모드 같은 공통 필드가 들어있어요. 훅 이벤트 네임은 포스트 툴 유스이고, 툴 네임이 라이트일 때 툴 인풋에 파일 패스와 컨텐트가 들어와요. 툴 아웃풋에는 도구의 결과, 툴 유즈 아이디에는 이번 호출의 고유 식별자가 담겨요. 다음은 핵심 필드를 표로 정리한 거예요. 툴 네임은 발화시킨 도구 이름이에요. 툴 인풋은 도구의 입력 인수이고, 도구마다 스키마가 달라요. 툴 아웃풋은 실행 결과, 툴 유즈 아이디는 로깅이나 추정용 고유 아이디예요. CWD는 호출 시점의 작업 디렉토리, 퍼미션 모드는 현재 권한 모드예요. 스크립트 안에서는 JQ로 필요한 필드를 빼서 사용해요. 인풋 변수에 스탠다드 인 전체를 받고 툴 인풋, 파일 패스에서 파일 경로를 꺼내요. 예전에는 클로드 파일 패스 같은 환경 변수에 의존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장되지 않아요. 도구마다 입력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에 제이선에서 직접 꺼내는 게 안전해서 그래요. 응답은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엑시코드와 스탠다드 아웃 제이선이에요. 여기서 프리툴 유스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포스트 툴 유스에서는 엑싯 2가 블로킹이 아니에요. 포스트 툴 유스의 엑싯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0은 정상이에요. 스탠다드 아웃이 제이선이면 파싱되어 동작하고, 평문이면 클로드에게 컨텍스트로 전달돼요. 2는 비블로킹 에러예요. 클로드에게 스탠다드 에러가 피드백으로 표시되지만 도구 실행을 막지는 않아요. 그 외 코드는 디버그 로그에만 남아요. 다음은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프리툴 유스에서는 엑싯 2가 블로킹이지만 포스트 툴 유스에서는 비블로킹이에요. 다음 모델 호출까지 막고 싶다면 엑싯 0과 디시전 블락이 있는 제이선을 반환해야 돼요. 스탠다드 아웃 제이선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A 패턴은 디시전 블락으로 다음 턴을 차단하는 거고, B 패턴은 애디셔널 컨텍스트로 사실을 주입하는 거예요. 물론 두 패턴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A 패턴은 다음 턴 차단이에요. 디시전을 블락으로 두고 리즌에 차단 이유를 적어요. 클로드가 다음 모델 호출을 중단하고 리즌 내용이 사용자와 모델에게 전달돼요. 검증을 통과 못한 편집 다음에 추가로 작업을 못하게 막을 때 사용해요. B 패턴은 사실 주입이에요. 훅 스피시픽 아웃풋 안에 훅 이벤트 네임과 애디셔널 컨텍스트를 넣어요. 클로드의 다음 컨텍스트에 추가 정보를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차단은 아니고 참고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두 패턴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디시전은 블락으로 두고 리즌에는 차단 이유를, 애디셔널 컨텍스트에는 구체적인 실패 근거를 적는 식이에요. 예시처럼 테스트 5건 실패라는 짧은 리즌과 실패 위치와 원인을 담은 긴 컨텍스트를 분리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애디셔널 컨텍스트는 명령형이 아니라 사실로 적는 게 안전해요. X를 해라가 아니라 X는 이런 상태다 형식으로 적어야 해요. 명령형으로 적으면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에 걸려 차단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본 함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은 의도별 응답 조합을 매트릭스로 정리한 거예요. 조용히 끝낼 때는 엑신 0에 스탠다드 아웃 없이 종료해요. 클로드에게 정보만 전달할 때는 엑신 0에 애디셔널 컨텍스트 제이선을 사용해요. 디버그 로그에만 에러를 남길 때는 엑싯 1이나
2의 스탠다드 에러 메시지를 사용해요. 다음 턴 차단과 이유 전달은 액신 0의 디시전 블락 제이선을 사용해요. 이제 매처를 어떻게 좁힐지 볼 차례예요. 3단계의 깔때기 구조로 필터링이 들어가요. 1단계는 매처로 도구 이름을 거르는 거예요. 예시처럼 edit 또는 write를 파이프로 묶을 수 있어요. 알파벳, 숫자, 언더스코어, 파이프 문자만 사용하면 정확 매치 또는 파이프 리스트로 평가돼요. 반면 점이나 별표 같은 다른 문자가 섞이면 정규식으로 평가해요. 1단계 매처의 예시들이에요. edit만 적으면 edit 도구에만 적용돼요. edit, 파이프, write는 둘 중 하나일 때 배시는 배시 도구만 매치해요. MCP 메모리로 시작하는 정규식은 메모리 MCP 서버의 모든 도구를 잡아요. 별표 한 글자나 또는 아예 생략하면 모든 도구가 대상이에요. 2단계는 if 필드로 인수 패턴을 거르는 거예요. 매처는 도구 이름만 거르지만 같은 도구 안에서 특정 인수 호출만 잡고 싶다면 if 필드를 사용하면 돼요. 이전 시간 배운 대로 권한 규칙과 같은 문법이에요. 예시처럼 타입을 커맨드로 두고 if에 edit star.ts 같은 패턴을 적으면 돼요. 2단계 if 필드의 예시들이에요. edit 괄호 star.ts는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편집할 때를 의미해요. edit 가로 src 더블 스타 슬래시 star.txs는 src 하위의 모든 txx 파일들을 뜻해요. write 가로 star.md는 마크다운 파일 작성을 뜻하고 배시 가로 npm 테스트는 npm 테스트 명령일 때 매치돼요. 3단계는 핸들러 안에서 직접 분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사용한 2단계로 다 못 걸을 때 사용하면 돼요. JQ로 파일 패스를 꺼낸 다음 케이스문으로 확장자별로 처리해요. TS와 TXX는 ESLint fix, 파이는 black, go는 go FMT로 넘기는 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매처를 너무 잘게 쪼개는 것보다 큰 매처 하나에 스크립트로 분기하는 게 더 깔끔해요. 첫 번째 패턴은 자동 포매팅이에요. post tool use를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용도예요. edit이나 write가 성공하면 그 즉시 포매터를 돌리는 흐름이에요. 한 줄 명령으로 settings JSON에 설정한 예시예요. 매처는 edit 또는 write, 훅스 배열의 type 커맨드의 prettier write에 파이 경로를 JQ로 꺼내서 넘겨요. 타임아웃은 30초로 짧게 잡았어요. prettier write는 변경된 내용을 덮어쓰기로 정리해줘요. 핸들러를 여러 개 묶어서 포맷과 lint, fix를 함께 돌릴 수도 있어요. 같은 매처 그룹의 훅스 배열에 핸들러를 늘려놓으면 순서대로 모두 발화해요. 예시는 if 필드로 ts와 txx만 좁힌 다음 첫 번째로 prettier write, 두 번째로 ESLint fix를 연달아 돌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prettier가 먼저 형식을 정리하고 ESLint fix가 그 다음에 자동 수정 가능한 규칙 위반을 잡아야 해요. 순서를 바꾸면 ESLint가 한 일을 prettier가 되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언어가 여러 개 섞인 저장소라면 스크립트 하나에서 확장자로 분기하는 게 깔끔해요. 다음 format.sh 예시를 보면 인풋의 스탠다드 인 전체를 받고 파일 패스를 꺼낸 다음 파일이 없으면 조용히 종료해요. ts, txx, js, json, md 등은 prettier로, 파이는 black로, go는 go fmt로, rs는 rust fmt로 분기해서 포맷터를 돌려요. 다음은 앞에서 본 sh 파일을 settings json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커맨드에는 CLOUD 프로젝트 dir 환경 변수와 훅스 폴더 안에 format.sh 경로를 넣어줘요. 타임아웃을 60초로 잡았어요. format.sh 파일을 만든 다음에 chmod x로 실행 권한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패턴은 자동 lint와 실패 시 차단이에요. 포매팅은 항상 성공하지만 lint는 자동 수정 불가능한 위반이 남을 수 있어요. 이때 디시전 블락을 돌려주면 클로드가 위반을 인지하고 다음 턴에서 고치는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lint and block sh 파일이에요. 파일 경로를 꺼낸 다음 ts, txx, js, jxx만 처리하도록 좁혀요. ESLint fix를 돌려서 성공하면 additional context에 자동 수정 완료 메시지를 담아 반환해요. 실패하면 decision 블락에 region과 lint 출력을 additional context로 전달해요. 앞에 sh 파일을 settings json에 연결하는 설정이에요. 매처는 edit 또는 write, 커맨드에는 훅스 폴더에 lint and block.sh 경로, 타임아웃은 90초로 잡아요. lint는 포맷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여유를 줬어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차단은 엑싯 0과 제이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엑싯 2가 아니에요. 포스트 툴 유스에서는 비블로킹이란 효과가 없어요. 둘째, 리즌과 에디셔널 컨텍스트를 분리해두세요. 리즌은 클로드에게 가는 지시, 에디셔널 컨텍스트는 근거예요. 이렇게 분리하면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 통과율이 높아져요. 세 번째 패턴은 관련 테스트 자동 실행이에요. 전체 테스트 스위트를 매번 돌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제스트의 find related test나 vtest의 changed 같은 옵션으로 변경 파일과 연결된 테스트만 돌리는 게 포스트 툴 유스와 잘 맞아요. 다음은 related test.sh 파일이에요. 테스트 파일 자체를 편집할 때는 종료하고 일반 소스 파일에만 동작하게 좁혔어요. jest find related test의 파일 경로와 silent 옵션으로 돌려요. 통과하면 additional context의 통과 메시지, 만약 실패하면 decision 블럭과 함께 테스트 출력을 컨텍스트로 전달해요. 앞에 sh 파일을 세팅스 JSON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매처는 edit 또는 write, if 필드로 src 하위만 좁혔어요. 커맨드에는 hooks 폴더에 related test.sh를 넣고 타임아웃은 120초로 잡았어요. 테스트는 포맷이나 린트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여유있게 설정한 거예요. 참고로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한 도구가 있어요. 파이썬이라면 파이테스트의 테스트문이 비슷한 역할을 해요. 고는 고 테스트 명령에 패키지만 좁혀 넣으면 돼요. 핵심은 변경된 파일과 관련된 것만 빠르게 돌린다는 점이에요. 네 번째 패턴은 additional context로 사실만 주입하는 거예요. 차단 없이 정보만 더해주는 가벼운 훅이에요. 클로드가 다음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사실 한 줄을 끼워 넣는 식이에요. inject status sh 파일이에요. 파일 경로를 꺼낸 다음 git으로 현재 브랜치와 해당 파일의 diff 통계를 조회해요. jQ로 hook specific output을 구성해서 어느 파일을 편집했고 현재 브랜치가 무엇이며 변경 통계가 어떤지를 사실로 적어 반환해요. 앞에 sh 파일을 세팅스 JSON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매처는 edit 또는 write, 커맨드에는 inject status sh 경로만 넣어두면 끝이에요. 이번 패턴은 차단이 없어서 타임아웃을 따로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명령형과 사실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테스트를 실행해처럼 명령형으로 적으면 프롬프트 인젝션 패턴으로 인식되어 차단될 수 있어요. 테스트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어처럼 사실형으로 적으면 방어를 통과해요. 다섯 번째 패턴은 감사 로깅이에요. 규정 준수나 추적이 필요한 환경에서 유용해요. 모든 편집을 외부 로그로 보내는 훅이에요. audit log sh 파일이에요. ts에는 iso 형식 utc 타임스탬프, 툴에는 툴 네임, 파일에는 파일 패스, 세션에는 세션 아이디를 담아요. jQ로 한 줄짜리 JSON을 만들어서 audit 폴더에 edit JSON-L 파일에 append해요. 앞에 sh 파일을 settings JSON에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매처는 edit, write, multi-edit까지 함께 잡아요. 커맨드에는 audit log sh 경로만 넣으면 끝이에요. JSON을 한 줄당 한 이벤트로 누적되니까 나중에 jQ로 집계하거나 스플렁크, 데이터독 같은 로그 시스템에 흘려넣기 좋아요. 원격 HTTP로 직접 보내고 싶으면 타입을 HTTP로 설정한 핸들러를 사용해요. URL의 감사 서버 주소, 헤더스의 authorization 토큰, allowed env vars에 사용할 환경 변수를 넣어요. 조직 차원에서는 managed settings에 allowed http hook urls, whitelist로 외부 URL을 관리하면 안전해요. 이제 자주 부딪히는 함정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와 둘째 함정이에요. 차단은 엑신 0에 JSON으로 함께 사용해야 돼요. 포스트 툴 유스 엑신 2는 비블로킹이라 프리툴 유스와 반대예요. 클로드 파일 패스 같은 환경 변수 대신 jQ로 스탠다드인 JSON에서 파일 패스를 꺼내세요. 도구마다 입력 스키마가 달라서 환경 변수 자동 매핑이 보장되지 않아요. 셋째와 넷째 함정이에요. 공백이 있는 경우는 커팅 없이 넘기면 깨져요. 프리티어 라이트 뒤에 변수를 큰 따옴표로 감싸거나 엑셉 폼의 아거스 베어를 사용하세요. 기본 타임아웃이 600초인데 포매터는 너무 길어요. 30초 같은 값으로 짧게 잡아서 잘못된 훅이 세션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다섯째와 여섯째 함정이에요. 출력은 10kb에서 잘려요. 평문, 스탠다드 아웃과 에디셔널 컨텍스트는 1만 글자에서 잘리고 파일로 빠져요. 따라서 큰 린트 출력은 요약하거나 파일 경로만 컨텍스트로 넣어주세요. 리즘이나 컨티뉴로 세션을 이어받으면 과거 턴에 포스트 툴 유스 훅은 다시 돌지 않아요. 대신 기존에 저장된 출력은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함정이에요. 같은 명령이 여러 매처 그룹에서 매치되더라도 이벤트 발화당 명령은 한 번만 실행돼요. 같은 명령을 2번 돌리려면 다른 명령 문자열을 사용해야 돼요. 도구가 실패하면 포스트 툴 유스는 발화하지 않아요. 실패 후 처리를 원하면 포스트 툴 유스 페일러에 별도 훅을 걸어야 돼요. 아홉 번째, 열 번째 함정이에요. 에디셔널 컨텍스트는 사실로 적어야 돼요. X를 해라가 아니라 X는 이런 상태다 형식이라야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를 통과해요. 훅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훅스 메뉴를 열어보세요. 어떤 스코프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